이번 시간은 민법이고요. 민법 기출 테마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법 총칙 기출 테마부터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총칙이죠. 서론, 주체, 권리의 주체, 객체, 권리 변동. 크게 네 파트죠. 그 서론에서는 나오는 게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간의 비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관련된 판례가 나오죠. 2020년에는 관습법 한 문제, 그 다음에 신의성실 원칙 한 문제 각각 나왔습니다. 그래서 판례 중심으로 이 파트는 공부하시는 게 맞고요. 주체 부분은요, 권리 주체. 자,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 그 다음에 부재와 실종 각각 사례형으로 나오죠. 짧은 사례형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법인에 관련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이라든가 법인의 기간 중심으로 나오죠. 작년에는 각각 법인 3문제, 그 다음에 미성년자 행위 능력, 부재와 실종 각각 한 문제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2문제. 자, 권리의 객체에서는요, 많이 나오면 2문제까지 나오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주물과 종물에 관련돼서 그 요건과 효과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리해야 되고, 역시 중요한 거는 거의 절반 이상의 부분을 차지하는 권리 변동입니다. 권리 변동. 좀 크게 안 되나? 네, 어쨌든요. 의사표시, 법률행위 대리 다 사례형으로 나오죠.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도 나오고요. 작년에 한 문제 나왔고요. 소멸시효도 3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조건과 기한, 이거는 이제 민법 조문 중심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무효와 취소 다 판례 중심이고요. 의사표시 법률행위는 사례형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면 18문제까지 나오고요. 작년에는 의사표시 4문제, 법률행위 대리 3문제, 7문제, 무효 취소 3문제, 10문제, 11문제, 12, 15문제 정도 나왔네요. 이 부분에 관련된 문제 많이 푸셔야겠죠? 네. 어쨌든 그렇고요. 자, 쇼터디 문제 1번 볼게요. 최신 기출문제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자, 무효인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무효인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죠.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자, 무효행위의 추이는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죠. 맞고요. 자, 추이는 소급표 없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원칙적으로 소급표 없습니다. 3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 없죠. 네, 강행 규정으로서 위반이기 때문에 절대적 무효, 그래서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습니다. 4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138조 적용될 수 없다? 네. 자,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138조 적용됩니다. 네, 틀린 지문.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그렇습니다. 5번 맞는 지문이고요.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을 골라라.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1번이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 설정, 등기를 격려하는 행위는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에 해당 안 하죠. 이게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 사항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판례 입장이죠. 결론 보시면 돼요.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2번이요.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더라도 즉 증인에게 증언 거부권이 있다면 약정 유효합니까? 자, 틀렸죠. 이때는 반사회 질서적인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로 봅니다. 따라서 그러한 약정은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에 반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요거 결론, 이거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3번. 자,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 행위의 동기가 사회 질서에 반하더라도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에 해당할 수 없습니까? 네, 요거는 맨날 나오는 판례죠? 네. 왜? 판례 조문 그대로
기억하셔야죠. 103조에 의해서 무효로 되는 반사회 질서 행위는 뭡니까? 네. 그 법률 행위의 목적인 권리 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 질서 그 내용 자체가 반사회 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강제하거나 법률 행위에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이나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 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죠? 그런데 자, 상대방이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 행위의 동기가 사회 질서에 반하더라도 이때 이 부분이죠. 단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률 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표시 흠결의 이유로 자, 효력을 논의할 수 있을 지언정 뭐다? 이거는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표시 흠결의 이유로 주장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그렇다고 해서 곧 103조가 인정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4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준 경우 그와 같은 의사표시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가 아닙니까? 맞죠? 이 정도가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거죠. 왜요?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103조에 반한다. 이렇게 봅니다. 4번도 틀린 지문이고요. 자, 5번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면요. 그 법률행위를 기초로 해서 권리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죠. 왜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말씀드린 대로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당연히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선의의 제3자 보호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은 5번이고요. 의사표시 아닌 거 쉽죠? 채권 양도의 승낙 뭡니까? 의사표시가 아니라 준 법률 행위의 관념의 통지죠? 네, 1번 나머지 청약, 유언, 통지, 채무의 승인, 의사표시에 다 해당합니다. 4번 X 부동산을 소유한 갑은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그죠? 장기간 해외 출장 떠나버렸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보라. 법원은 직권으로 X 부동산의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법원은 직권으로 그게 직권이 틀린 거죠? 이때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재산관리인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합니다. 1번 틀렸고 재산관리인 선임하지 않고 자 떠난 경우 자 갑의 채권 2번 갑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갑의 임의대리입니까? 법정대리인이죠? 자 2번도 틀렸습니다. 임의대리 아니에요. 3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요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 X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가? 자 3번 틀렸죠? 자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뭡니까? 그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죠. 부동산 처분행위. 자 처분행위를 하려면 당연히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겠죠. 자 재산관리인의 뭡니까? 권한을 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분행위 같은 경우는 재산관리인의 권한을 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갑의 재산관리인이 갑을 위해 법원의 허가 없이 X 부동산 처분했다면 그 후 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그 처분은 효력이 없다. 자 4번 살짝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있죠. 자 이때 갑의 재산관리인이 갑을 위해서 법원의 허가 없이 X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그 후에 허가를 얻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법원의 허가를 얻은 이 행위는 자 추인으로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효력이 없다가 아니에요.
왜죠? 자, 법원의 재산관리인의 초과 행위에 있어서 그 허가의 결정은요,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장래의 처분 행위를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왕의 처분 행위를 추인하는 행위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초과 행위 허가 결정을 받아서 그 허가 결정 등본을 매수인에게 교부를 했다. 이런 경우라면 이전에 한 부재자 소유의 주식 매매 계약 같은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4번이 결론이 효력이 없다가 아니에요. 자, 추인으로서 추인이 된다. 추인으로서 인정이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5번. 4번 틀렸고 5번. 갑이 사망한 경우 재산관리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더라도 법원에 의하여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산관리인은 계속해서 X부동산 관리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때 법원에 의해서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산관리인은 계속해서 관리 가능합니다. 자, 사실인 간습과 간습법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죠. 자,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해서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네, 맞습니다. 2번,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과 인식이 있어야 하죠. 3번, 사실인 관습은 법원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죠? 뭐죠?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이죠? 관행으로서. 핵심은 뭐예요?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그 보충함이 그친다는 거죠. 오케이. 3번 틀렸고. 4번,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증명하여야 하고요.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그 의사를 보충하면 그친다. 이거잖아요. 5번. 자, 시의성실 원칙. 자, 판례죠? 판례가 나옵니다. 1번, 시의성실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시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한 권리남용은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 직권으로 판단 가능하죠. 1번 옳죠. 2번 특정 채무를 보증하는 일반 보증의 경우 채권자의 권리 행위가 시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인 것일 때에도 보증인의 책임은 이때는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 없는 게 아니라 제한될 수 있는 거죠. 자,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 측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에 이런 경우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요거 틀린 지문이죠?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돼요. 예외적으로 인정돼요. 신의 성실 원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 이 정도라면 자, 보증인 책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 강행 규정에 위반해서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그 계약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실이 없는 한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자, 법령의 3번 같은 지문, 뭐 당연한 거예요. 자, 법률 행위를 한 자, 강행격규 위반의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해서 자, 신의 측이나 금반원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자, 4번이에요.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실효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자, 실효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판례 입장. 5번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서 일방 당사자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 원칙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다시요. 계약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일반 당사자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신의성실 원칙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이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계약 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신의성실 계약 원칙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계약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신의성실 원칙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도 이게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문장만 보면 되게 옳은 지문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그 해제 같은 경우는요. 뭡니까? 계약 성립 당시에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해야 되는 거죠. 또 그러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해제권을 취득한 당사자에게 당연히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돼요? 신의 측이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 사정 변경의 원칙이다 이겁니다. 판례 입장.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는 것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 보고요. 일방적, 당사자의 주관적, 즉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따라서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그죠?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일방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라도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해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계약 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현저히 변경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내용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는 거가 판례 입장이에요. 네. 5번 지문은 살짝 꼬았으니까 이거 한번 기억해야 돼요. 이거 틀린 지문, 이거 옳은 지문이 아니죠.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정답 구하는 건 쉬웠다. 근데 5번에서 살짝 헷갈릴 수 있었다 이거죠. 피성년 후견. 이거 조문이죠? 옳은 거. 2018년도 나왔네요. 자, 조문 이거 싹 정리해야 돼. 피성년 후견인 관련된 거 10조 관련된 사항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옳은 거. 1번 가정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한다? 아니죠. 자,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합니다. 여기서 청구권자 누구죠? 본인, 배우자, 그죠? 사촌 이내의 친족, 그리고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그리고 또 중요한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청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직권으로 아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일시적 결여된 경우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해야 한다. 2번 지문 틀렸죠. 일시적으로 결여된 거 이러면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어야 합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법인은요 성년 후견인이 될 수 있죠. 틀렸고요. 4번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10조 4항에 나온 내용이고요. 10조 4항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옳은 지문. 5번 가정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피성년 후견인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여기도 어디가 틀렸죠? 뒷부분은 맞아요. 근데 앞부분 취소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됩니다. 청구에 의해서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임의로
자,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가 있으면. 청구가 없더라도 변경할 수 있다. 이 부분 틀린 거죠? 자, 시성실 원칙 또 판례입니다. 이 작년 문제고요. 자, 옳지 않은 걸로 났습니다. 신의 측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네, 나왔던 문제죠? 네, 옳고요. 2번 일반 행정 법률 관계에 관한 관적 행위에 대하여 신의 측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죠. 다시 신의 측은 자, 사법 관계뿐만 아니라 공법 관계에도 적용되는 거죠. 3번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 측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자, 사용자는 신의 측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보호 의무를 부담하죠. 4번 숙박업자는 신의 측상 부수적 의무로서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 의무 부담하죠. 5번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는 신의 측 내지 실효의 원칙에 적용될 수 없다. 쉬웠죠? 자,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 대하여도 자, 이러한 원칙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8번 정답은 5번이었고요. 민법상 비법인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어요. 비법인 사단. 비법인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 소유할 땐 총유로 한다. 맞고요. 대표자는 비법인 사단 재반 업무를 대리인에게 포괄적 위임할 수 없죠? 네. 자, 비법인 사단에게도 포괄적 위임 금지 규정이 유추 적용되어 있는 겁니다. 2번도 맞고요. 3번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비법인 사단은요. 그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 능력을 갖고요. 4번 비법인 사단 소유의 재산에 대한 대표자의 처분 행위가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가 되더라도 상대방 선의의 경우에는 그 처분 행위에 대하여 표현대리 법리가 준용된다. 자, 어디가 틀렸습니까? 적용 안 됩니다. 그죠? 뒷부분 틀린 거죠? 자, 비법인 사단 교회의 대표자는요. 그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자, 처분에 관하여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대표해서 행할 권한이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 행위에 대하여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 당연히 준용되지 않습니다. 4번 틀렸고요. 5번 비법인 사단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35조 1항 유치정에 의하여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요. 자, 법률행위 대리 문제 나왔습니다. 자, 옳은 것은 권한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임의 대리인은 부패하기 쉬운 농산물을 처분할 수 없다. 틀렸죠? 권한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임의 대리인도 자, 부패하기 쉬운 농산물 처분행위 이건 보존행위입니다. 보존행위는 법원의 허가 없이 당연히 할 수 있죠? 부패하기 쉬운 농산물 처분 가능하다 이거죠. 틀렸고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여야 합니까? 요하지 않죠. 2번도 틀렸고요.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해서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맞습니다. 3번 맞죠? 판례 입장입니다. 자, 민법 124조. 자,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가 법률행위를 하거나 자,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현대리. 자,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해서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당연히 무효죠. 네, 판례 입장.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의 대리권에는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지 않죠? 자, 다시 결론.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의 대리권에는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5번.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을 대리하는 게 아니죠. 이 말장난치는 거예요. 자, 대리인이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죠. 본인을 대리해서 그죠?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대리하는 거죠. 이 말장난 주의하자. 말장난. 본인을 대리한다. 대리인의 대리권자로서 본인을 대리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대리하는 거예요. 자, 다시 민법 이제 테마 이렇게 쭉 보신 다음에 요 테마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어. 그러면
근데 여기에 너무나 주안점을 많이 두셔야겠죠? 그 다음 요 판례 꼭 보시고요. 놓치시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민법 총칙 어려운 게 없어요. 요거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요거 요런 거 잘 공부하시면 되고, 그죠? 법인 요도 판례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10문제 살펴봤는데요. 나머지 남은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쇼터디에 다 보세요. 하루에 한 100문제씩은 보신다. 하루에 100문제. 그러면은 한 달이면 3만 문제인가요? 너무 많나요? 그럴 필요 없나요? 어쨌든 하루에 최소 50문제로 합시다. 50문제는 꾸준하게 보시는 게 좋다. 또 남은 시간 이제 쇼터디랑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본서 또 문제집 반복하시면은 1차는 붙을 수 있어요. 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양을 소화하시면은 붙을 수 있는 그 바운드리 안에는 충분히 들어가신다. 어쨌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또 더 좋은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